네, 먼저 인사드리고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동방지부, 하동군의 이지구 대의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처음 하는데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 좀 그동안 간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노동자하고 겪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도 있었고 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꼭 동방노동조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생활을 하기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또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강의하시는 것들을 들어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유튜브나 그 네이버에 노동조합이라 치면은 얼마든지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각자 개인의 뭐 이름도 있고 불리는 명칭도 있는데 우선은 내가 근로기준법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있지만 이 노동조합에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요 세 가지만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그냥 배경이 좀 썰렁해서 전혀 무관한 겁니다. 교육 내용하고. 네. 네. 우리가 이제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노동 3법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 3법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근로기준법입니다. 네.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이 있는데 1997년도에 노동조합법하고 노동관계조정법이 그 통합이 되면서 그냥 통칭해서 노동조합법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노동 2법 이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다 여기에 해당되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를 고용한 그러니까 일명 사장님 되겠죠. 네. 사업주라 얘기를 하고 사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용자가 이제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여기 경영 담당자는 이제 현장 대리인 되겠고 현장 소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라는 것은 저도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육체 노동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우리가 이제 근로의 대가로 우리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뭐 임금, 봉급, 그 밖에 이제 모든 금품을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통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은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공장에서 제조업하는 공장 노동자, 그 다음에 건설 근로자. 근데 근로자가 꼭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 근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모두가 다 근로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영업소를 봤을 때 CSE 운전원, 힐로도 운전원, 포맨, 안전관리자 이렇게 다 있죠. 뭐 공무를 보는 뭐 사무직 등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는 다 근로자인데 어떤 근로자냐? 동등한 근로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근로기준법을 보다 보니까 우리 영업소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또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삼척 영업소를 봤을 때 또 다른 곳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앞에
동등한 근로자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라 사용자,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그들과 싸워야지 우리끼리 다투거나 싸움을 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 이제 지부장님께서 이제 교육을 하시면 절대 우리 노동조합은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 근로기준법을 공부를 하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뭐 이런저런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나의 그 가리키는 싸움의 대상을 사업주, 사용자로 우리 다 가리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대원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좋은 준비를 잘 하셨네. 물 한번 마시시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에 지금 가입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직장을 할 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노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고민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 삶이 바뀌는 건 알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동방에 입사하기 전에 몇 시간 일을 해야 되고 또 돈을 얼마 주고 여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이 돈을 제일 많이 생각하죠 요즘에. 그 다음에 동방 이 처음 겪는 곳인데 거기 뭐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복지는 어떻게 될까? 가서 뭐 소위 악마와 같이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직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하게 노동한다고 하여 반드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단언컨대 최소한 불행한 노동 위에 행복한 삶은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필수불가결하게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을 선택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차피 해야 될 노동을 불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불행한 노동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삶의 끝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불행한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 조건을 개선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 우리 사업주의 불이익한 행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조건에 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개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개인이 그 사업 전체를 돈과 이런 거 다 지고 있는 사업주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깝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어떤 분이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또 우리가 갑자기 임금이 2개월 밀렸어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됐어. 물론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조합이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헌법 여기 33조에 보면은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헌법에서 명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 권리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근로자이면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체 교섭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인담협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인담협을 뭐로 줄인 거냐면 임금 및 단체 협약 합인가? 이렇게 해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단체 교섭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담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사용자 측에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용자 측은 마음이 있든 없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나와야 돼요. 그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헌법 위반되는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고 2천만 원 벌금에 물게 돼요. 이거는 노동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조법. 그래서 반드시 그 교섭이 결렬이 되고 어떻게 되고 그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방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조직일까? 이거를 현실감 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난 통계 자료지만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2021년 노동조합 이거는 우리 전국 단위에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전국에 이제 노동조합에 그 가입하신 분이 2021년도에 29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10명 중에 1명, 2명 내지 근로자이지만 농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그럼 이제 2021년도에 현대자동차가 66.3%인데 현대자동차는 원체 많겠죠.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근로자가 지금 한 7만 명이 좀 넘습니다. 이때 2021년 보면 7만 명이 넘고 가입한 사람은 한 4만 명 이렇게 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년도 세방에 보니까 한 54%. 이때 임직원 수가 721명이고 대략 380몇 명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동방 2023년도 제가 이제 그 본 지부에다가 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봤는데 사회이사, 배타신고 이런 거 다 총 합쳐서 저희가 854명인가 8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입한 수가 500명이 넘어요. 그럼 66.8%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다 빼면 수치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이거보다. 그래서 결코 우리 동방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가입한 수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이 가입 현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곧 뭐로 연결되냐면 단결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얼마나 이 노동조합에 힘이 있는가, 단결이 되고 있는가, 그 인원들과 함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노동조합에 우리가 가입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혼자가 아닌 옆에 500몇 명이 같이 싸워주니까 충분하게 이길 수 있겠죠. 이 효과는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저희가 삼창영업소에서 어떤 일을 당해서 제가 언론을 모아서 혼자서 인터뷰하는 것보다 지부장님이 한 번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부장님은 동방노조의 500몇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나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교육의 끝을 이 메시지로 좀 끝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이걸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냐면 근로자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끈끈한 단결력을 보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방 사용자 측은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3월달부터 이제 10월달까지 이제 동방노동조합의 첫 대의원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제 노조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살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생활도 해보고 느꼈을 때는 이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이 의미가 결코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니에요. 회사의 노동조합이 있고 없고의 차이, 또 힘이 있는 노동조합에 있고 없고의 차이, 또 내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느꼈고 또 이제 평소 이제 대의원이 되지 않았을 때 일할 때랑 또 대의원이 됐을 때 일을 할 때 제가 좀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이 조합에서 대의원이니까 일을 하더라도 모범이 되어야 되겠고, 예. 또 그전에는 뭐 한두 분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만 이렇게 좀 챙겼다면 이제는 대의원이니까 모든 우리 여기 계신 조합원들을 다 좀 챙겨봐야 되겠고 또 목소리를 들어봐야겠고 이렇게 마음가짐이 변하다 보니까 이 자리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각자 우리가 뭐 CS 운전, 힐러도 운전한 뭐 각지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회사에 어떤 목소리를 내려면 내부터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예, 내가 잘해야 됩니다 일을.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는 말도 먹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조합원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자리도 잘 지키고 또 일도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시고, 예, 또 인정도 받아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